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는 안 하고 왜 받기만 하고 그래. 자, 여러분들 보시면 동영 1회차인데 문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1회차 시험 본 것들을 보면은 평균이 48점 몇에서 50점이 50.3, 53점 몇이었고요. 최고 점수는 100점도 한 명 있었고, 95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핵심 마무리 이론 그쪽 식의 특강을 먼저 했잖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세법 했기 때문에 점수가 그거보다 높아야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1회차가 이제 이렇게 점수가 첫 회라 그런지 낮았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1회차보다 이제 2회차는 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주차는 문제 이제 만점자가 아마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2주차, 3주차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거고, 어떻게 간에 공부를 하고, 공부했던 것도 여태까지 뭐 요약집이든 특강집이든 뭐든 공부를 하고 와서 시험을 보고,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 기간 동안에 타이트하게 여기 일정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복습도 하시고 또 자기 구멍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셔야지 실력이 1주차, 2주차, 3주차 계속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4주차였던 거 1주차로 문제 조금 바꾸고 개정 내용 반영해서 문제 출제하면 왜 이렇게 쉽게 출제했냐고 한 것이 50점밖에 안 나오는 거고, 또 50점 나왔던 것을 내년에 4회차로 주로 해가지고 출제를 하면은 왜 이렇게 또 쉽게 출제했냐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테마들을 또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실망하지 말고 하시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항상 실망할 것도 아니고 시험용 공부는 끝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또 보고, 이것이 비결입니다. 자, 1회차 문제 우리 1번부터 해설을 드리면요. 다음은 공인중개사갑이 2019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령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지방세 우리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정도인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했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죠. 그럴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는 체납세계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10만 분의 25, 그래서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도입니다. 1번 맞는 지문이죠? 네. 2번이요.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행사하는 날로부터 몇 년? 자, 10년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5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세무가 소멸하는데,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인데, 그 소멸시효 기간을 보면 지방세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여기 내년에 이제 개정이 돼요. 내년에 개정이 되는데 올해까지는 지방세도 내년부터는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이다? 5년이고 소멸시효가.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하고, 국세는 근데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5억 원 미만은 몇 년? 요거 5년이고, 자, 그래서 원칙 5년인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요거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멸시효 반드시 정리해둬야 되고, 내년에 또 요 개정이 입법 예고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소멸시효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무조건 5년이고 지방세. 3번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힌트까지 3번에 이렇게 줘놓고 1번에 3번에 힌트를 줘놓고 2번에 또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3번 조세 불복 제도 중에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서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2번 봅니다. 2번을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이 지금 다른 곳에서 보면은 30%를 40%를 넘지 않았어요. 다 30% 내외였어요, 이게. 그래서 30% 내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률이 낮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따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다음 조세 중에서 납세무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액을 신고함으로 납세하고 확정되는 지방세 모두 몇 개인가? 납세금 확정이란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거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정부가 세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는 지금 신고함으로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취득세,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지방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고르면 돼야 하는데요. 고르면 안 되는데 양도세까지 같이 고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도세는 신고하나 확정되는 뭐다? 국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르시면 안 되고,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죠. 삼총사, 보통징수.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다? 지방세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그래서 정답은 2번 한 개죠. 취득세 한 개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또 틀린 사람들이 꽤 되는구만. 아이고, 이거 잘 보라고 내가 특강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조용히 하고 저 토론이다 하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고, 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2019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할 때, 부동산 취득할 때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취득 시에 또 보유 시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 어떤 게 있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부세. 세 개 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보유세 세 가지.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요거 딱 해놓고 동시 부과되는 애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게 있죠.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얘네들 부가세는 본세 따라가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예요. 자, 보시면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합니다. 그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시에 종합소득세 내고요. 양도, 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데, 법인세는 제가 생략했고요. 그럴 때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같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다 종합소득세는 그때 같이 내니까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얘네들은 취득 단계는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양날개,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온 동네 이름에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 온 동네 다 끼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딱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죠, 여러분들? 나머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에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고, 농특세는 농부 아저씨인가 다 끼고요. 자, 3번, 1번 정답이고, 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이렇게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와도 항상 정리해 두셔야죠. 어떤 세목이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니까.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정돼가지고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지방소득세 세액이 고유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정도니까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원래 신고 납부하는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액징수면제 정도해가지고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그래서 2,000원 납부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징수하지 않고. 3번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우리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지 산출세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맨날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4번 재산세 거기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2,000원 징수해야 되고. 5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스트 오브 웨스트 세법을 쪽집게 이론 마무리 특강할 때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정리 다 해드렸는데 세목별로 한번 우리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거기 다 정리돼서 나와 있던 거예요. 면세점 보면 취득세 면세점 적용됩니까? 적용되잖아요. 금방 봤잖아요.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이라고 써야한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있어요? 없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얘네들 면세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적용되지 않고 등록면허세 애초에 수수료적 성격의 수혜라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없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5번 문제 봅니다. 우리 올해 기한원 신고하고 수송 신고 집중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회차에는 또 다른 형태로 또 문제를 보게 될 건데 기한원 신고, 수송 신고요. 자, 우리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하게 되면 혜택을 주게 되는데 기한원 신고 법정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원 신고했다면 자, 이거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 줍니다. 1개월 그리고 그런데 왜 틀렸어요? 1번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한후 신고나 수송 신고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니까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기한후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보면 자, 수송 신고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6개월에 수송 신고했다. 과소신고가 산세죠. 수송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거니까 수송신고, 과소신고가 산세 정되는데 그 과소신고가 산세를 깎아줍니다. 6개월 내 수송신고하면 50% 감면. 그 다음에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신고하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 수송신고하면 10%, 50, 20, 10% 이렇게 과소신고가 산세 감면해주고요. 자, 1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6번이네요. 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지목 변경, 과점주의 취득과 관련한 이런 종합 문제 여러분 특강할 때 이미 했었습니다. 앞선 주에. 자, 그럴 때 1번 보니까요.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목 변경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구했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구했다고 의지하는 거지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액의 증가 여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2번 법인장부에 의해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 비용될 때 취득세가 세표는 변경 전후의 시가편액 차액으로 한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은 뭐로 하냐? 증가한가액 과세표입니다. 근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비용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고. 3번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우리 여러분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에서 세율 특례 있잖아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이 특례,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 이거 공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느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 4가지,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 있었잖아요. 4가지. 그 다음에 또 자,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같은 이런 시설물을,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이럴 때 취득세율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더 있지만 이 정도만 딱 알아두면 딱 보는 데 지장이 없다고 제가 딱 알아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에서 간주취득이요.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그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 차량 기계장비 선박,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간주취득이요. 그 다음에 또 건축물,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으로, 여기 나왔네, 이제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간주 취득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세율 특례에서 나온다 그러면 제목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해서 제목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요거 외워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요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되는 경우. 간주 취득의 경우 4가지.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 뭐예요? 이름도 골사포 지금 시험이 될 모르는데,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 하고, 취득에서 간주하는 경우 4가지 하고,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 초과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목 변경이니까 세율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2%. 3번 맞고요. 4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취득을 본다. 일단 답에서 지문에서 틀렸다는 냄새가 나잖아요, 벌써. 그죠?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는 중 빠른 날인데, 다만 그 전에 사용을 했다? 당연히 그럼 언제예요? 사용일이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사용일이고. 5번 지문 봅니다. 토지, 요 필기 있다 하고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 중과산세,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 또 보세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먼저요.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다. 그럼 중요한 물건이 아니란 얘기죠?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회원권 있잖아요. 골프회원권 같은 단 회원권 애들은 근데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과산세를 적용하고, 중과세라고 되어 있네.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중과산세는 산출세액의 80%인데, 이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근데 단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몇 년씩인데, 아이고, 특강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간주취득이요. 예? 간주취득의 경우. 그래서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진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조세를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거 그래서 일반과산세만 적용되는 거 이거 이런 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까먹었었어. 맞다. 그랬지.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까먹었어도 저런 게 있었나?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여러분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제. 이러면 곤란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얼마나 내가 안 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 들었길래 내가 저런 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6번 문제, 5번 질문 하여튼 지목변경,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 틀렸고요. 7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6번은 3번 정답이고 7번 다음은 취득세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취득세 납세무자 잘 보셔야죠. 1번에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여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2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고요. 3번이요.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세 납세물을 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비과세인데 다만 이렇게 위탁자의 지위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권리의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어야 되고요. 4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 효용가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가설한 자가 납부함을 진다. 틀렸죠, 여러분들?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누가 납세무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 그랬습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지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X라고 그랬죠?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밭에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다.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차에서는 이렇게 납세무자도 무난하게 이렇게 앞부분이었고 출제했고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뒤에 뒷동네에 그 납세무자에 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회부터 4회까지 제가 똑같은 중요한 테마들은 계속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계속 묻는 포인트를 달리해가지고 계속 물어보고요. 그 포인트를 달리해 1회부터 4회까지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혹시나 하는 거 이렇게 동영을 통해서 혹시나 하는 것들도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는 것도 있고 중요한 테마들은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 세법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6문제인데 4회차까지 하면 160문제잖아요. 10배수 문제를 보죠. 여러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다른 곳 같으면 어떤 곳은 100선 문제 100선 특강까지 또 있어가지고 또 100문제를 더해요. 자, 그래서 어떤 곳은 거의 260문제, 문제만 해도 문제집 한 권이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같으면 160문제,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제가 항상 하지만 12개, 13개 맞추는 그 정도의 그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 맞추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자, 봅니다. 그 8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8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개인 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한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비. 이런 거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다. 예? 객관성은 있지만 얘 헷갈린다고, 국민들 헷갈린다고 취득 시 언제로 했습니까? 계약상 잔금지비입니다. 계약상 잔금지비.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빌은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 취득만 그렇습니다. 부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객관성 있지만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지빌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는 절 보세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냐? 계약상 잔금지빌. 명시가 안 됐다. 언제로입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빌.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계약상 잔금지빌이라는 거 주의하고. 1번 정답이요. 2번 메리칸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인가요? 공사준공인가요? 그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거나 뭐 그러면 그날이고. 아까 지목변경 같은 토지 지목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빠른 날이요. 네? 사실상 변경은 공부상 변경 비교해서 중빠른 날이고. 메리칸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언제고? 공사준공 인가일이고요. 비교해서 여러분들 7번 문제 5번 지문과 8번 문제 2번 지문 이런 거 비교하고요. 3번 봅니다. 주택 건설 범위로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자, 법인의 국수공판법에서 법인상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뭘 분양받아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라면 법인장부로 그 취득식 입증된다고 봐가지고 자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를 취득이 싫어하냐? 사실상 잔금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법인이 계약 일방 당사자니까 사실상 잔금질인데 다만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번 올해 2019년 4월 말 개정 내용이죠. 지금 최근 개정 내용. 도시발법에 따른 도시발 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 그죠?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생활하면 사실상 생활이니까 빠른 날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었다가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가 이제 다른 건물과 똑같이 준공 시점으로 앞당겨졌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럼 틀려요?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4번 맞습니다. 2019년 4월 말 개정 내용. 5번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예요?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로 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래?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 무상 취득은 증여 계약일. 무상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자산 증여 받은 날. 이거 상속은 똑같이 상속 개실이고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3배 세율을 정한다.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표준세율의 3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등록면허세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본격적으로 또 한번 볼게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하여튼 이제 동영을 보니까 그랬는데 민법은 보니까 여러분들 평균이 76점 몇이에요? 야, 아무리 문제를 쉽게 출제해도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민법. 그것도 1회차에서. 아니 4회차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1회차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내 생전 그런 식으로 동영 1회차에서 그런 식으로 점수 나오는 건 나 처음 봤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올해 하여튼 내가 보니까 하여튼 올해 인원은 우리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올해 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올해 하여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성과가 그래서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과목 다 하여튼 골고루 해가지고 저 시험에 당락의 또 관건은 또 1차가 또 중요하지만 또 최종적인 당락은 또 요새 2차에서 떨어뜨린 추세로 가기 때문에 2차를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여튼 최종 합격에 아름다운 결실 맺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또 합격자 모임이든 또 저기든 해가지고 늦가을에 또 12월 달에 또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따뜻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또 우리 다 같이 또 합격주도 마시고 그래야죠. 하여튼 그날을 위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힘내시고요. 하여튼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시험용 공부는 자만할 것도 아니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끝까지 남은 기간 하나라도 더 보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요거 우리 대도신의 중과세 요것도 우리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핵심 마무리 이론 특강 자료에 다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도시 비교 다 표가 다 있습니다. 대도신의 중과세를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도시, 여기서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 적용을 말하고, 취득세랑 한번 또 등록면허세, 대도시의 중과세 비교를 해보면 다시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또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 부동산 취득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 등기만 하는 거고요. 법인 등기만 하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이거 서로 뒤바꿔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과세율을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율을 퍼보세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서로 이거 뒤바꾼다고 그랬죠? 네,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9번 문제 1번 짐은 틀렸습니다. 2번 짐은 봅니다.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잔머리 굴릴까봐 이거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 주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를 적용한다. X입니다.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요거. 그래서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과점주가 여러 명일 때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과점주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없다 틀렸고요. 4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국내 주소를 등경해 상속계실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뭐가 틀렸어요? 일단 6개월입니다. 제가 1주 차니까 일단 이게 1주 차니까 9개월 숫자를 바꿔놨는데 자 일단 9개월 틀렸고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있어요. 상속계실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이거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요. 하여튼 상속계실로부터 틀렸고 9개월 틀렸습니다. 말일 빠져서 틀렸어요.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5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를 걸쳐 있는 경우에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 분하고 등록면허세가 등록관청 소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럴 때 이것도 여러 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여러 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취득세는 어디입니까?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소재지별로 안 분하고요. 소재지별로 안 분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어디입니까? 등록관청 소재지고. 하여튼 뭐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세법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공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9, 10월 달에 계속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 잘 하고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마지막 강의를 잘 수강하시면 실전 가서도 여러분들이 잘 해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반복되잖아요. 취득 서로 뒤바꿔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비를 안 분하는데 어떻게 한 분 계산한다? 면적비율로 나눠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고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고 시가표준액 비율로.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취득세 등록관청 소리지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소재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도 물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하여튼 등등 물납 안 돼요. 지방세법상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됩니다. 2번 무상승계 취득이요. 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연히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목 뭐예요? 계약 해제. 취득세 계약 해제예요.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요거 28회 시험 때 나왔었지만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등기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봅니다, 여러분. 3번입니다. 상속기 시전에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 천재지변이나 뭐 화재,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비과세입니다. 4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뭐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또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등등 대가관계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나오고요. 5번 부담부 증여도 다음에 또 나올 건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담인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 해가지고 여러 번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여튼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뭐로?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다음 회차에서 또 문제 나와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1번에 건축물 개수요, 면적 증가 제외하고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건축물 계속 그 가액의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해가지고 그 증가한 가액의 원시축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거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자,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물 개수다 그러면 건축물을 개수했다 그러면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우리가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지금 여기서 원시 취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아니고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간주 취득, 의제 취득으로이죠. 그래서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를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간주 취득이니까 특례세를 정합니다. 2%.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이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은 뭐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는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표준세율 원시 취득이니까 2.8%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뒤바꾸쳐 내용을 지금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는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해서 의제 취득이죠?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틀린 것이 자 10번 문제에서 요거요. 11번 문제에서 요거 1번 지문 틀린 것은 개수로 가액의 증가인 경우에 증가한 가액에
원시 취득보호가 아니라 뭐로요? 간주 취득, 의제 취득입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보호가 틀렸고 1천분의 28이 아니라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한다 그랬습니다. 낮은 세율 정한다 틀렸고 3번입니다.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이요. 유상 취득인지 무상승계 취득인지 잘 보시고요. 하여튼 3번 정답입니다. 4번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사원주 고용 목적의 공동주택 1구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자 대도시 내 중과세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하는 게 있는데 대도시 내 설치 불가피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같은 거. 그래서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원시설, 의료 이런 것들, 병원, 은행, 농산물, 유통센터, 사회간접자원시설 등등 중과세 제외합니다. 또 취득세에서는 제외하는 게 있는데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게 있는데 사원에게 그 후생복지를 위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니까 조그만 아파트, 정말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중과세를 정한다 틀렸고요.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또 두 번째 이거 요건이었고 취득가격 지금 100분의 얼마? 90 시험에 나왔잖아요. 100분의 80을 바꿔서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는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 90% 넘게 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채권 매각 자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증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가나 대수선을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100분의 80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공장의 경우에 비도시형 공장이다. 1번 과밀업종 내에서 서울특별시 이외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공장을 전입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냐면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과밀업적 운영 내 공장 과밀업적 운영 내 중과세 한번 볼게요. 과밀업적 운영 내 중과세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과밀업적 운영 내 중과세 나왔다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몇 배요?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하잖아요. 과밀업적 내 중과세 나오면 취득세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과밀업적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과밀업적 운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신증설 시 신증설하면서 취득하는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합니다. 이거하고 이제 과밀업적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 오늘 봅니다. 과밀업적 운영에 대해서 수도권 정비법이야. 근데 단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공장 유치지역 같은 이런 데는 자 어떻게 한다? 등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장 이때 이 공장은 자 비도시형 공장에 이어지 도시형 공장,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도시형 공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이때 신설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돼야 되느냐? 건축물 연면적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돼야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새롭게 들어와도 큰 인구 집중, 경제 집중에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취득세요. 자,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과 또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공장 신증 서류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이나 기계 장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과밀 공장 신증 서류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여기가 과밀역 재건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도 서울입니다. 자, 그러면 과밀역 재건역 내에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요.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과밀역 재건역으로 인구 집중, 경제 집중 없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종 변경,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업종만 바뀌었어요. 새롭게 과밀역 재건역으로 해. 인구 이입이 없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당해 과밀역 재건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 새롭게 과밀역 재건역 인구 유입이 없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근데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 이런 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중과세 하고요. 서울로 이전은. 또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공장을 2년 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중과세는 경우도 있었고요.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서울로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토지건축물 취득 후, 이건 말로 할게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만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는 중과세하지 않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하시면 뭐 퍼펙트합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를 합니다. 2번 과밀역 재건역 안에서 신선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3번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골프장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성산입니다.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은 사실성산이 아니고, 그럴 때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사실성산으로서 중과세를 하는데,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요, 이 골프장은 특이하게도 얘는 골프장을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칠 때는 중과세를 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골프장을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가지고 골프장, 요거 증설할 때는 자, 경제력 집중, 인구 집중, 환경 문제 야기식 되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습니다.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자,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과세 하지 않는다. 자, 골프장 산 아작내고 농약 범벅 칠 때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니까 중과세 하는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사판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근데 골프장은, 그런데 나머지 사치성 재산 애들은, 별장, 호불학장 나머지 애들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나머지 애들은 원시 취득이든, 자, 승계 취득이든 중과세 한다, 안 한다? 무조건 중과세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공부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3번 지문이요. 맞고요. 4번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세율로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5번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등이 됐다. 사실성산이 됐다. 그러면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자,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이게 사실성산이 됐다. 그러면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정해서 추징합니다. 과밀역적 내 중과세를 상회됐다면 역시 과밀역적 내 중과세를 정해서 추징합니다. 포인트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 여러분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핵심 마무리 특강 그 자료집에 보면 요거 취득세 부분에서 세율 적용 부분에서 요거 두 개 중에 고르게 돼 있어요. 증가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하느냐, 전체가 중과세하느냐 고르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골랐었습니다. 포인트는 전체 가액에서 추정합니다. 13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증여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일반적인 취득과 똑같이 상속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법령이 정한 날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자,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죠. 취득 후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당시에는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등록 후 이게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되는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30일에 또 올해 60일로 바뀌었죠? 헷갈리지 말라고 60일 이내에 보통 징수 아니고 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택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 용도 변경무세 착공했을 땐 중과세 잡는다? 60일 내 60일.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보기를 안 봤어도 답을 그냥 골라낼 수 있어서 3번을. 취득세는 다 60일이죠 올해? 60일 그냥 다 골라낼 수 있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 봅니다. 14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여러분들?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